안녕하세요. 드디어 한 달 만에 돌아온 독서 결산 영상입니다. 이번엔 12월에 읽은 책을 결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번 달에는 총 5권을 읽었습니다. 지난달보다는 한 권 적게 읽었죠? 그래도 생각보다 할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읽었던 책은 제인, 제욱, 재훈입니다. 정세랑 작가님의 소설이고요. 이 책은 제가 한 3년 전인가? 그러니까 디카를 처음 사고 뭔가 사진에 꽂혔을 때 사진을 찍으려고 책방을 갔었거든요. 거기서 샀습니다. 이게 제가 그때는 책을 잘 안 읽을 때여가지고 그냥 정세랑 작가님이 유명하시니까 그 이름 하나만 보고 이 책을 골랐어요. 참고로 그 책방은 이제 단비 책방이라고 겨울에 가면 진짜 너무 고즈넉하고 좋은 책방입니다. 암튼 쉽게 말해서 이 책을 3년 전에 사놓고 한 번도 안 읽고 책상에다 꽂아놨던 거죠. 방치를 해놨었는데 제가 이제 냉장고를 털어가지고 이제 냉털 요리 해먹는 것처럼 책장을 털어서 읽어봤습니다. 이 책은 3남매가 나오거든요. 이 제인, 제욱, 재훈이 3남매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같이 바지락 칼국수를 먹거든요. 근데 그 집 바지락이 형광색인 거예요. 보통 일반 사람들 안 먹죠. 근데 이 3남매는 뭐 이상한데 맛은 괜찮네 하고 그 형광색 바지락을 열심히 먹어요. 그걸 먹고 각자 특별한 능력이 한 개씩 생깁니다. 첫째인 제인이는 엄청 강력한 손톱을 갖게 돼요. 근데 마침 이 친구가 연구원이라서 자기 손톱을 가지고 이제 연구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둘째 재욱이는 아랍 공단에서 일을 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는 그 설계도랑 다르게 잘못 시공된 곳이 붉게 보이는 그 위험 탐지 기능이 생깁니다. 네, 셋째인 막내 재훈이는 엘리베이터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미국의 시골로 옮겨가게 됩니다. 암튼 이 셋이서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초능력으로 각자 사람을 구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좀 판타지인데 이 뭐랄까 묘하게 현실적인 느낌이 있어요. 문체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되게 냉소적이에요. 근데 묘하게 따뜻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짧아요. 작가의 말까지 포함해서 169페이지거든요. 되게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읽기도 쉽고 좀 다정한 느낌이 드는 소설이라 뭔가 판타지 소설을 재밌게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책은요. 김인정 작가님의 고통 구경하는 사회입니다. 사실 되게 유명한 책이죠. 이거는 이옥토 에디션이고요. 맨날 소설만 읽다가 오랜만에 비문학을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어봤습니다. 저 이거 제목만 보고서 처음에는 약간 도파민에 좀 찌들어가지고 사건, 사고를 좀 자극적으로 다루는 대중에 대한 비판? 같은 걸 줄 알았어요. 근데 작가님이 기자시다 보니까 뭔가 사건, 사고들을 다뤄내는 기자의 어떤 고뇌를 주로 다루고 있어요. 사실 읽으면서 저는 기자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가장 좀 기억에 남았던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불은 마땅히 급하게 꺼야 하는 최대한 빨리 소강시켜야 하는 재난이다. 그러니 불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서 서둘러 찍지 않으면 장면을 놓친다. 불이 꺼지길 모두가 마음을 다해 바랄 때 불이 타오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건 우리뿐일 거라고 가끔 생각했다. 걸려 넘어지는 부분은 늘 비슷한 지점이다. 우리는 사회 변화의 수단으로 고통을 전시하고 그 전시를 위해 피해자를 설득할 때가 있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이슈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일 자체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를 위해 개인인 피해자들이 맡아야 하는 역할에 의심이 드는 것이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적 담론장 안으로 가져오고 여러 매체 앞에서 비슷한 말을 증언하는 노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지쳐가는 일이 대체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대한 논리 속에서 지나치게 쉽게 합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떨쳐내기 어려워서다. 이런 부분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제 사적 제재랑 그 흉악범의 신상 공개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3장의 첫 번째 글 우크라이나전에 관련된 어떤 유럽의 기사 제목들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우리와 닮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라는 식의 표현을 쓴다는 점을
몰랐는데 보고 나니까 그런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불행히도 닮음, 우리는 거의 필연적으로 닮지 않음, 다름, 그들이라는 대조항을 소환한다. 우리의 평화와 행복을 엄호하기 위해 그들을 반대편으로 몰아낸다. 더러움과 추함, 폭력과 불행을 우리 바깥으로 쓸어낸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뭔가 인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이걸 좀 읽으면서 좀 깨달음을 얻게 된 것 같아요. 네, 다음 책은 마고라는 소설입니다. 제목이 좀 길어요. 전체를 다 읽어보면 마고, 미군 정기 윤박 교수 살해 사건에 얽힌 3명의 여성 용의자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제가 이 책은 3학년 2학기 그 전필 수업에서 기말 레포트 지정 소설 중에 하나였어요. 총 3가지 소설에서 각자 원하는 책과 이론을 선택해서 분석하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여성주의와 관련돼서 분석하면서 레포트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작 책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읽어봐야겠다 해서 읽어봤습니다. 이게 제목만 좀 보면 추리소설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건 사실 여성주의 소설이면서 동시에 퀴어 로맨스 소설입니다. 이게 좀 역사적인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배경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 미군정이 주둔하던 시점입니다. 시작은 1948년 5월 10일 해방 후 첫 선거가 이루어지는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날 세 여성 용의자 중 한 명이 윤박 교수를 살해했다라는 호해가 납니다. 근데 사실은 약에 취한 미군이 벌인 일이었어요. 근데 친미 단독 정권을 세워야 하는 이 시점에서 미군이 우리나라 국민을 살해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론이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이 미군은 우리 그냥 보호하자. 미국으로 보내겠다. 그 대신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때 이 3명의 여성 용의자가 윤박 교수가 살해당했던 날에 만났어요. 그래서 이 3명의 여성 중 1명을 범인으로 만들려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종로경찰서 검안인 가성과 그 친구이자 기자인 운서가 함께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책의 특징이 좀 다양한 성소수자가 등장해요. 친구인 운서는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자신을 여성으로 정의하는 트랜스젠더예요. 그리고 가성은 그런 운서를 옛날부터 사랑해왔어요. 근데 동시에 또 무성애자인 걸로 보여요. 왜냐면 무성애자는 누구에게도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거나 또한 성생활에 관심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남편과의 관계를 원치 않아서 거부했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이게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서 거부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무성애자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추측은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주어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간성인도 등장하고 시대 배경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역사를 잘 모르더라도 굉장히 꼼꼼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고 무리가 없습니다. 이제 만약 역사적인 배경의 소설들을 좋아하고 또 여성주의에 관심이 많고 퀴어 로맨스물을 좀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책은 최진영 작가님의 단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책을 워낙 SNS에 한 문장이 유명해서 계속 뜨는 거예요. 그 유명한 문장을 보고 혹해서 사랑 이야기인 줄 알고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가족 관계가 좀 중요합니다. 한 가족이 나오는데요. 장미수, 신복일이라는 이 두 부부 아래 5남매가 있습니다. 일화, 월화, 금화, 그리고 이란성 쌍둥이인 목화와 목수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금화와 쌍둥이들이 함께 산을 올라갔다가 금화가 나무에 깔리는 사고가 일어나요. 목화는 목수한테 너가 금화 언니 곁을 지키고 있어. 내가 사람들을 불러올게 하고 가요. 근데 사람들과 돌아와 보니 목수가 나무에 깔려 있고 어쩐 일인지 금화는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금화는 실종돼요. 이제 엄마인 미수와 또 쌍둥이들에겐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돼요. 이후에 목화는 꿈을 꾸게 돼요. 이제 이거를 중계라는 단어로 목화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근데 목화는 그 중에 딱 단 한 사람만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골라서 살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정해주는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근데 이게 단순히 꿈이 아니라 실제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 이 능력은 엄마 그리고 외할머니로부터 내려온 목의 유전이었어요. 만약 그 꿈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걸 거부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죽게 되면 이 꿈에서 깨어난 현실에서 엄청나게 큰 통증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어느 날은
이 목화가 중계에서 사람을 살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방화범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저지른 방화로 인해 죽은 피해자들 있잖아요. 근데 지정해준 사람이 하필 방화범이어서 내가 피해자들을 다 죽이고 범인을 살리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목화가 다음 중계 때는 사람을 살리지 않고 그냥 엄청나게 큰 통증에 시달리게 돼요. 이때 꿈결에 언니인 금화를 만나게 돼요. 근데 언니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널 도와줄 순 없어. 하지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이후에는 좀 다양한 사건들이 있어요. 남자친구랑 이별도 하고 중개를 통해서 이제 조카를 구하게 되기도 해요. 근데 그러다가 조카가 목화가 자신을 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일을 계기로 목화는 자기가 중개를 통해서 살렸던 사람들을 어렵게 찾아가서 만나게 돼요. 근데 자기를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목화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삶과 죽음을 전혀 다른 세계라고 인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엇은 무엇보다 더 나은 것, 가치 있는 것이 되고 말았다. 무언가를 긍정하면 다른 것은 부정되었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목화는 결국 삶과 죽음은 더 좋고 나쁠 것이 없는, 즉 하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사실 124페이지에 이 책을 사게 했던 그 유명한 문장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건 신에게 구걸할 일이 늘어난다는 것. 목화는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았다. 이 문장이 맨날 중계를 통해서 죽는 사람들을 보고 그 중에 한 명만 살리자는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나는 사랑하지 않을래. 누구도 사랑하지 않겠어. 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우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후반부에 가면 그러므로 남김없이 슬퍼할 것이다. 마음껏 그리워할 것이다. 사소한 기쁨을 누릴 것이다. 후회 없이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목화가 원하는 삶. 둘이었다가 하나가 된 나무처럼 삶과 죽음 또한 나눌 수 없었다. 더 이상 죽음으로 인해서 내 삶을 괴롭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태도의 변화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제가 이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이 단 한 사람의 의미가 중계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의미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미수의 금화 역시 단 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살릴 때마다 미수는 금화를 생각했다. 목화가 루나를 구했다는 말을 듣고도 금화를 생각했다. 장미수에게 자식은 5명, 한편으로는 단 1명. 이걸 보고 나서 미수의 금화도 단 한 사람이구나. 근데 이게 결말까지 가면 이게 목화가 얻은 깨달음이 곧 제목인 것 같아요. 내 삶, 내 의지, 또 나 자신. 금화 언니는 진실을 말했다. 여기 없는 사람이 나를 도울 수는 없다. 그러나 지켜줄 수 있다. 그 믿음은 내 안에 있다. 이걸 보면 모든 것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 숨쉬는 존재하는 나에게 달려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유명했던 그 문장이 좋아서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읽고 났더니 235페이지의 한 문단을 제일 좋아하게 됐어요. 어떤 문단이냐면 상실 앞에서 슬픔은 마땅했다. 그것을 너무 오랫동안 미뤄왔다. 그래서 금화가 찾아왔는지도 모른다. 꼬맹이 쌍둥이가 걱정되기도 했겠지만 그보다 더 큰 바람은 이제 마땅한 슬픔으로 나를 기억해줘. 기약 없는 희망으로 나를 외롭게 두지 마. 죽음은 사라짐. 말도 안 되는 죽음은, 느닷없는 죽음은 쓰러진 나무에 깔린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많다. 바로 그런 죽음을 숱하게 지켜보면서도 목화는 오랜 세월 금화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죽겠다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이 부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고 마음에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이유. 너무 사랑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고 건강하게 이별을 해야 하는 이유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문장이 좀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책. 마지막 책. 구의 증명입니다. 사실 이번 달에 책을 5권밖에 제가 못 읽어가지고 영상이 너무 짧아지는 거 아닐까? 걱정이 됐었어요. 근데 이 구의 증명을 읽고 났더니 괜찮아졌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일단 이 책은 제가 몇 년 전에 읽어봤어요. 근데 제가 이북으로 읽어서 그런가 좀 기억에 안 남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의 호불호 논쟁은 항상 언급되잖아요. 주기적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가 도대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대략적인 스토리는 사실 알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그냥 호불호를 판단해보자 라는 그 관점으로 이 책을 읽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알게 됐죠. 내가 왜 이 책을 기억을 못했을까? 잊고 싶었나 보다. 이 책을 내 뇌의 저장 공간에 두고 싶지 않았나 보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초반에 제가 메모를 하면서 읽었거든요. 제가 초반에 이런 메모를 해놨어요. 직접적 노골적 표현, 특히 성적 표현, 그리고 상욕, 성적 모욕과 같은 욕설들이 나온다. 맥락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런 게 싫다면 이 책을 피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는 노란 장판물에 크게 뭐 좋고 싫고 한 건 없어요. 큰 호불호 없이 읽는 스타일인데 만약 한국 노란장판 사랑을 안 좋아한다면 이 책은 피하는 게 좋다 정도로 메모를 해놓고 시작을 했어요. 뭐랄까 이 책이 호불호가 갈리는 이유를 단순히 제가 이렇게 식인 때문이라고 짐작했던 내가 오만했다. 왜냐? 그 담의 식인 행위는 얼추 이해가 돼요. 그 책을 읽다 보면 담이 굴을 먹는 그 맥락은 그 표현의 역겨움이나 뭐 비위상함 뭐 이런 거랑 별개로 납득이 돼요. 주제적인 측면에서도. 근데 사실 이 책은 식인 이외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100페이지 전으로는 계속 성적인 얘기가 나올 때 TMI 뭐야 막 이러면서 봤었거든요. 제가 막 성적인 내용을 담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다미의 신체를 성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그 구애의 입장이 좀 읽으면서 불쾌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춘기 소년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뭔가 불쾌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얘기도 좀 뭐랄까 좀 예. 그러니까 제가 딱 이렇게 메모를 해놨어요. 100페이지 전까지는 좋은 문장이 종종 기워져 있는 야설 같다. 성적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안 알고 싶은데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실 원래도 구가 그렇게 호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진주 누나라는 인물이 나오면서부터 구가 정말 비호감의 끝을 달려요. 구와 담이 같이 어떤 괴로운 일을 겪거든요. 근데 이걸 서로 보듬어 주는 게 아니라 관계가 갑자기 쫑나요. 서로 멀어져요. 근데 이 담은 하염없이 구를 기다려요. 정말 하염없이 막 구 보고 싶고 뭐 어디서 뭐 할까 막 이러면서 기다려요. 근데 구는 진주 누나를 만나서 그냥 그 집에서 누나랑 쳐자요. 그리고 가장 빡친 게 계란 노른자를 푼 콩나물국을 얻어 처먹고 다니는 그 꼴. 진짜 짜증납니다. 그리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괴로우면 누나를 찾았다. 찐사는 아니에요. 누나 옆에 있으면서 계속 담을 생각해. 그 찐사가 아닌 거죠. 진주 누나를 진짜 사랑하면 담을 더 이상 막 그렇게 떠올리지 말아야죠. 근데 찐사도 아니면서 난 다미가 생각나고 근데 뭐 누나랑 같이 있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내가 괴로울 때 누나를 찾고 어쩌고 막 이러면서 진주 누나를 지 불행 쓰레기통으로 씁니다. 그리고 진주 누나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됐다. 이제 그 사람이랑 잘해보고 싶다. 이제 우리 관계는 그만하자라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막 발광을 해요. 막 화를 내요. 근데 뭐 어쩌라고? 찐사도 아니었잖아요. 뭐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 거죠. 최근에 제가 그 본 짤이 하나 있거든요. 그 짤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가 진주 누나를 자기의 불행 쓰레기통으로 쓴 것처럼 이 책이 나를 감스로 만들었다.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냥 활짝의 이혼 숙녀 캠프. 다른 여자랑 만나다가 그 여자랑 헤어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빚이 있어. 그래가지고 같이 도망 다녀야 돼. 이런 패급 상황. 그러니까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오는 남편과 구의 차이점은 그냥 이혼 숙녀 캠프 남편은 살아있기 때문에 방송에 나온 거고 구는 죽은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랑소설에서 되게 중요한 건 합리적인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읽었던 책들에서는 화자가 여자 주인공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전 여자니까 자연스럽게 여주의 이입이 돼서 남주를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남주가 어떤 매력이 있어야 이 책의 전개와 이 감정과 이게 좀 합리적이라고 느껴져요. 최소한의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구라는 남성에게서는 그 최소한의 매력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관계가 조금도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불행을 감당하면서까지 이 남자를 만나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책에 몰입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남자애가 막 괴롭혀. 근데 이게 좋아서 괴롭히는 거래. 이 어떤 그 구닥다리 방식. 지금의 관점에서는 그닥 공감이 되지 않는 이런 식으로 둘의 관계가 시작됐다는 게 너무 밤티. 근데
뭐 이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해는 돼요. 왜냐면 이게 되게 익숙한 맛이에요. 그러니까 노란장판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한국식 불행 러브러브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좋아하신다면 이 책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임팩트 있고 또 꽂히는 문장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치만 나는 불호였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단 한 사람을 읽고 구해증명을 읽어서 그런가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이 구해증명이 2015년에 나왔고 이 단 한 사람은 2023년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이에 있는 최진영 작가님의 책을 읽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가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견뎌내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극명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사이에 작가님에게 어떤 그런 생각의 변화가 있으셨을까? 라는 생각만 자꾸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구해증명은 정말 아쉽습니다. 제가 이걸 호불호를 분석해서 어떤 분들에겐 호, 어떤 분들에겐 불호일까? 약간 이런 거를 좀 객관적인 시선에서 정리해보고 싶었는데 읽다 보니까 그냥 악플만 많이 달게 됐다. 과몰입해서 악플을 달았다. 라는 게 그냥 후기입니다. 사실 그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일이 크리스마스거든요. 근데 제가 크리스마스에 약속이 없었어가지고 제가 이 책을 원래 읽으려고 했습니다. 집에서. 근데 안 읽었어요. 그 이후에 읽었는데 참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생일에 이 책을 읽었으면 너무 기분이 불행했을 것 같아요. 근데 생일에 읽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그런 정도의 후기인 것 같습니다.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불행한 서사를 좋아한다. 또 노란장판 이런 거 좋아한다. 뭐 성적인 표현, 뭐 욕설 나오는 거 괜찮다. 도파민보다는 괜히 우울해지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뭔가 우울한 거를 괜히 찾게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에 읽으시면 좋을 것 같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정말 긴 구애증명 악플과 함께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달에는 새로운 책들을 많이 읽어볼게요. 사실 자신은 없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컴활 필기시험을 지금 잡아놨기 때문에 얼마나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1월 달에도 책 열심히 읽어가지고 새로운 독서 결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